안녕하세요, 여러분. 반디가 돌아왔습니다. 어, 제가 봄, 여름에 계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죠? 봄에는 봄대로, 여름엔 여름대로.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날씨가 너무, 약간 비가 내릴 때는 굉장히 담채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리고 또 맑은 날에는 막 하늘이 너무 청명하고, 어, 그, 막 등은 따가운데 바람은 막 너무 차서 추운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스펙타클한 그런 날씨의 변화를 막 보여주는 그런 게 계속 경험이 되니까 날씨의 각 계절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너무 좋아요, 그쵸? 이 계절. 음, 그 나뭇잎을 음, 나무에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도 너무 좋고. 근데 저처럼 이렇게 긍정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나뭇잎이 떨어지면 뭐 시한 구절이 생각나고 아 예쁜 나뭇잎을 떨어 주어서 책갈피를 써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 이제 약간 그 마음이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분들은 마치 마지막 잎새의 주인공처럼 저 잎이 떨어지면 나는 뭐 이렇게 될 거야 살 수가 없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겠죠. 저도 있고요. 다 있어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도 겉으로만 그런 거지. 다 몇 가지, 한 가지 이상의 문제, 힘든 얘기는 늘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아무튼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계절을 우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좋은 방향으로 가을이 이렇게 여러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있고 센치해 보이고 그런 거랑 우울해 보이는 거랑은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비슷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즐겁고 저처럼 막 이렇게 약간 날라리 같은 그런 그렇게 보이더라도 분위기 있고 센치해지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낭만적으로 보이거나. 근데 늘 뭔가 어둡고 우울해 보이는 사람은 쟤는 좀 분위기 있어.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고요. 여러분 일부러 우울 모드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분위기, 낭만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연출한다고 해서 느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막 웃고 노래도 하고 이래도 뭔가 우울한 분위기를 가진 사람들은 있거든요. 또 반대로, 그, 내가 막 웃고, 좀 일부러 막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굉장히 밝은 사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오늘은 굉장히, 우수에 젖은 듯 분위기 있네? 막 이런 느낌이 갈 수가 있잖아요. 아무튼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죠. 오늘은요, 제가, 초반에 하던 것 중에 아직 끝맺음을 못한 게 있죠. 뭐냐면, 자존감과 자살 예방에 대한 게 있어요. 자존감도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살릴까? 떨어진 자존감을 다시 살리는 거?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양육이 제대로 안 돼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자존감을 생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그것만 얘기하면 되고, 이제 자살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살의 사인,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면 되는데, 오늘은 자살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내는 사인,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까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기억하시나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뭐 이제 오해, 진실,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고, 우리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살자들에 대한 어떤 편견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죠. 뭐, 정신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자살을 할 거야, 죽겠다라는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늘 그러려니, 아니면 관심 받고 싶어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수시로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지금 너무 견딜 수가 없다 라는 말을 표현하는 용어가 뭐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수시로 쓰는 죽겠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랬죠. 우리가 왜 죽겠다라는 뭐 하고 많은 말들 중에 힘들어, 나 힘들어, 뭐 살 수가 없, 나 힘들고 너무 어렵고 견딜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해도 되는데 왜 우리는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걱정돼 죽겠다, 이런 말, 죽겠다라는 말을 표현하냐고 했죠. 그거는 이유가 죽음이라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서운 용어라 그랬죠. 근데 모르는데 무조건 다 공포스럽고 무서운 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모르는데 저건 뭘까? 한번 봐야지, 이런 굉장히 긍정 마인드를 끌어내리는 그 모름에 대한 게 있고, 하나는 몰라서 너무나 무섭고 공포스러운 게 있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 예능에 많이 나오는데 어떤 가려진 박스에 손을 넣었을 때 뭔가 따뜻하고 그 좋은 촉감을 갖고 있는 거면 우리가 더 만지고 싶고 이게 뭘까에 대한 궁금증이, 그런 좋은 모름이 있고, 딱 넣었는데 뭔가 뭉크덩하고 굉장히 기분 나쁜 게 온몸을 타고 나오면 굉장히 공포스럽고 무섭죠. 근데 죽음이라는 거는 후자인 거죠. 너무나,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공포스럽고 무서운 그런 단어가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뭐 이런 그런 말을 쓴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공포스러워, 마치 죽음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죽겠다는 말을 쓴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복습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떤다고요? 우리한테 crying for help, 그쵸? 뭔가 위험한 신호, 나 힘들어라는 자살에 대한 경고 사인을 보낸다고 했어요. 근데 그냥 수시로 죽겠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자살에 대한 경고 사인을 보내는 건지 그냥 의뢰하는 말인지 어떻게 구분할까 했을 때 구분하는 기준점은 없어요. 어느 게 흑이고 백이다 라고 하는 건 없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 저 사람 또 저러네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그냥 앉아서 얘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경고 사인을 알아차리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그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을 선택하는 이유가 100만 가지라면 그 경고 사인도 100만 가지인 거예요. 이 지구상에 그 많은 인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의 처해 있는 상황, 물론 엇비슷한 건 있겠지만 그 상황과 그걸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그 경험,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인식, 그런 것 때문에 그걸 표현하는 경고 사인은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 수와 마찬가지로 그만큼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알까? 알 수 없죠, 여러분. 그게 경고 사인인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 공통적인 몇 가지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행동과,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죽겠다라는 말을 했다던가, 아니면 뭐 평소와 다른 말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이 뭔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아니면 누군가의 한마디를 필요로 하는구나, 옆에 있어줄 사람을 원하는구나, 그렇게 캐치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공통적인 위험 요소가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그 자기가 여태 경험하고 관계 맺고 있던 사회생활과 사람들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와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공통적인 위험 요소는 평상시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라 평상시와 다르게 라는 그 전제가 앞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와는 다르게 어떤 관계를 자꾸 끊어버리고 모든 사람들과 만남 이런 걸 굉장히 잘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점점 멀어지고, 카톡을 보내면 이 일자가 사라지지 않고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그 자꾸만 혼자 있는 시간이 그 사람이 갑자기 길어지면서 외출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러지 않던 사람이 자꾸 사람들의 관계를 피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미 그 사람은 마음에 어떤 긍정 에너지가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죽음에 대한 생각, 그리고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비슷한 말을 계속 언급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위험 요소처럼 이 사람이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급격히 감소가 되면 뭐가 올라올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 반대인 부정적인 그 영향이 자꾸 긍정 에너지가 내려가고 부정 에너지가 이렇게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그런 말도 자꾸 내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 사람한테 갑자기 신체적인 큰 질병이나 어떤 그 큰 사고로 인해서 큰 장애를 입거나 뭐 아니면 그 사람의 가까운 가족, 뭐 친구, 친척이 사망을 해서 어떤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제 관계도 끊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 대답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에너지가 떨어져 가고 있구나. 이거를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외에도 이제 평소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을 막 아낌없이 나눠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정말 뭐 아끼는 그 펜이나 뭐 어떤 소지품들, 거울 이런 게 있는데 막 평상시에는 보여주면 정말 부럽다, 그거 너무 이쁘다, 갖고 싶다 막 그러는데 절대 안 돼.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갈 내 소중한 물건이야 막 이랬는데 어느 날 그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우연히 그거 진짜 이쁘다 그러면 너 가져 이렇게 되는 거죠. 정말 그냥 가져 괜찮아 이렇게. 그리고 그거 외에도 갖고 있던 물건 중에 그 사람한테 참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어느 날 전화를 갑자기 해서 아니면 뭐 문자를 해서 너 가질래? 하고 자꾸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도 하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그렇게 뭐 1년, 2년 동안 연락을 뜸하게 하고 명절 때나 가끔 문자를 할 정도의 사람들한테 갑자기 전화 연락을 해서 굉장히 친밀하게 안부를 묻고 뭐 이러고 전화를 끊는다든지 이런 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의 행동들이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속옷에 신경을 써요. 그 평상시 입지 않던 옷을 입는 경우도 있고요. 속옷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얘기는 평소에 그러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예요.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막 나눠준 사람도 있죠,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던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것. 평상시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갑자기 사회나 사회관계망에서 그 관계를 끊고 고립을 원하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큰 사고가 닥치거나 그래서 신체에 어떤 변화가 오거나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이제 갑자기 평소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아끼던 물건을 나눠주거나 특별히 다른 그 멀리 있는 평상시 연락하지 않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안부를 전하거나 아니면 평상시와 다른 옷차림을 하거나 속옷에 유난히 신경을 쓰고 이런 사람들 중에 곰곰이 보니 그 사람이 유독 요즘에는 우울해하고 죽음에 대한 말도 많이 하고 이렇다면 특별히 그 사람이 나 죽고 싶어, 나 힘들어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좀 지켜봐야겠다. 어떤 눈으로? 화난 눈으로? 아니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위하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보이는 사람한테는 수시로 저희가 연락을 해야죠. 지난번에 한 것처럼 Are you okay? 너 괜찮아? 나와서 점심 먹을래? 근데 뭐 너 요즘 힘든 일 있지?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한테 얘기해봐.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접근을 하면 이 사람은 도망갑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나의 뭔가를 눈치채지 않았을까? 그렇게 돼서 더 꽁꽁 숨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심이 둘 다 똑같은 관심이에요. 하나는 그냥 무관심한 척 너 요즘 괜찮아? 잘 지내지? 너 요즘 잘 지내? 밝게 이렇게 하는 거랑
너 무슨 일 있지? 얘기해봐. 야, 나는 다 들어줄 수 있어.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랑 둘 다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지만 받아들이는 입장은 굉장히 다른 거예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깨 툭 치고 괜찮아 요즘? 이렇게 하면 아, 저 사람은 뭔가 내가 힘들 때 저 사람한테 뭔가를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꼬치꼬치 나에 대해서 뭔가를 캐물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점점 나를 꽁꽁 숨긴. 여러분 자살에 대한 생각은 표가 나는 게 좋아요. 드러나야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자꾸 꽁꽁 숨기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한번 이렇게 너 그냥 보고 있어. 이 정도에. 그리고 언제든지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이거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손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거, 어깨 한번 툭툭 쳐주는 거, 그러면서 잘 지내고 있지. 한마디 해주는 거. 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약간 나한테 나 좀 힘들어. 그럼 아 힘들구나. 뭐 때문에 힘들어? 이게 아니고 그래 힘든 일 있어? 그래서 네가 요즘에 좀 그렇게 보였구나. 힘내야 될 텐데 어떡하지?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을까? 이런 정도만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그런 행동을 보이다가 보이는데 거기에 플러스 요즘 참 우울해 보인다, 힘들어 보인다면 말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러면 그냥 옆에 가만히 있어 주시고 손 한번 잡아 주시는 거. 그거면 되는 거죠. 그 아베르피에르라는 신부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가 힘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멋진 말로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자. 아주 똑똑한 그리고 그 유식한 말로 충고를 하려고 하지 말자. 그냥 내가 그 사람 곁에 있다는 거를 그 사람이 느끼게 해주자. 알 수 있도록 해주자. 그 이상의 무언가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어주라고 했어요. 아베르 피에르 신부님은.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돼요. 그러다 정말 위험한 어떤 거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제 여러분이 나름 외부의 어떤 기관이나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곳에 도움을 청할 수가 있겠죠. 거기까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은. 그 다음은 저 같은 전문인이나 어떤 외부인이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이런 경고 사인을 알고 그냥 그 옆에만 앉아 있으면 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이제 우리 그거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래서 나 요즘 힘들어 라고 얘기했을 때 꼬치꼬치 캐무는 대신에 할 수 있는 몇 가지 얘기들이 있죠. 뭐는 괜찮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괜찮니? 그랬구나. 넌 그대로 충분히 괜찮아. 나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겠다.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괜찮니? 그랬구나. 괜찮아.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여러분, 이 네 마디 어렵지 않잖아요. 이것만 늘 기억해 두시고 그 옆에 앉아서 이야기 들어줄 때 그거에 추임새만 넣어두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잘 따라 하셨죠? 따라 하셨으리라고 믿고 박수 쳐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명은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가치 있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볼 때도 너무나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꼬치꼬치 깨묻지 말고요. 그 사람한테 제가 관심을 두고 보면 아마 그 공통적인 어떤 위험 요소가 보일 거예요. 그럴 때 그분들이 플러스해서 하는 어떤 힘든 외로움, 우울이 보인다면 아까 그 네 마디 잊지 마시고 그냥 그 네 마디를 막 먼저 하시면 안 되겠죠. 아무 일도 없는데 괜찮니? 괜찮아? 그랬구나?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그 옆에 있어 주시고 손 잡아 주시고 그 사람이 먼저 뭔가를 얘기할 때는 아까 저랑 같이 해봤던 그 네 마디를 하시면 굉장히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생각 드는 생각, 우리도 반대의 입장이 되겠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나를 지지해주는 누군가,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 그냥 그 사람들한테 자세한 얘기 해줄 필요 없이 그냥 나 힘들어 한마디 해서 내가 큰 위로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자살을, 예전에는 자살 미수자라 그랬는데 요즘엔 생존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안 좋은 선택을 했다가 거기서 다시 이제 돌아온 사람들한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또 막 내뱉는 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를, 그 자살에 대한 거는 그걸로 얘기를 하고 끝마치려고 합니다. 좋은 계절인데 우울한 얘기를 해서 그쵸? 아무튼 자살은 다음에 이제 그걸로 끝을 내고, 그다음 자존감을 살리는 법에 대해서도 또 계속해서 아니 수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좋은 에너지, 긍정 에너지 가득 충전하시는 그런 오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